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8월 14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방송 녹화를 가는 날인데 일정을 땡겨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중간에 붕 뜨네요. 그래서 마침 남은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는 보합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자, 미증시는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 증시는 눈치 장세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휩싸여구나. 증시 대기 자금은 쌓여가고 있어요. 증시 대기 자금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막상 이 증시 대기 자금이 유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 개편안, 이게 이제 우리 증시가 관세 협상을 맺은 이후에 급등하고 나서 급등 이후에 급락을 맞이한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이 세제 개편안 등의 정책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부 주도 섹터별의 종목들의 순환매는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오늘 그래서 뭐 훌륭하게 매도가 나갔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내일 이슈는 이제 미국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오늘 밤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CPI가 중요했지만 CPI는 소비자고 PPI는 도매 물가이기 때문에 도매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에 소매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PPI가 좀 선행 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PPI 지수도 중요하고요.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건 매크로 일정.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쇼크를 줬기 때문에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 릴리에서 비만약 마운자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출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도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떤 흐름 보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재료 소멸성으로 일단은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권 잡아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관심 섹터 피지컬 AI는 계속 관심이 있는데 오늘도 나우로보틱스가 좀 움직이긴 했지만 뭐 로봇주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고 AI 관련주들도 오전 초반에 반짝하는 것 같더니 멈췄죠. 다음 주 정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K 컨텐츠 관련주가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물론 뭐 오후장 들어서 장 마감 때는 이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시장을 주무르던 그런 K 컨텐츠 관련주였고요. OLED 관련주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OLED 관련주가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눌렸잖아요. 다음 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랑 이제 관심 섹터는 뭐 K 컨텐츠 정도만 넣어놨는데 사실 너무 많아요. 지금 관심 섹터가.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본다면 이렇게 압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로보티즈나 JST나 로보티즈는 뭐 주초에 수익 실현한 거였고 JST는 오늘 2차 수익 실현 나가고 D&D 파마텍 오늘 방평단 이렇게 되는데 일부 수익 실현 나가고 스튜디오 밀을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수익 실현, 사마알미늄 이번 주에 매수해 놨던 거 오늘 수익 실현 나갔고 막판에는 한택, 우리 이 상반기 최대 수혜주였거든요. 이게 방평단가가 39,7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막판에 그 가장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45,500원 정도 6월 17일에 매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달이잖아요. 근데 상반기에 가장 훌륭한 수익을 줬던 한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중장기로 스윙보다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한택이에요. 그래서 알래스카 LNG를 노리고 한택을 좀 보유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오늘 어쨌든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유를 한 겁니다, 우리는. 왜냐면 앞서서 수익을 워낙에 많이 본 종목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보유를 한 거고 오늘 이제 멋지게 수익 실현이 나갔죠. 좀 이따가 이제 종목들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은 국내 증시인데요. 미증시의 상승 랠리와는 별개로 오늘도 우리는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지수상으로는. 지수 움직임이 보합권인 거고 이 증시 대기 자금이 풍족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시 대기 자금이 한 150조 가량의 실탄이 지금 투자 예탁금이랑 CMA 계좌에 다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정작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정책적 불확실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바로 그날 이후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물론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휴가철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급감할 수는 없는데 지금 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현저하게 급감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일봉 차트에서 나타나는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면서 거래소에서 좀 거래가 늘어나긴 했지만 어제보다 이 세제 개편한 이후에 거래량 급감한 게 보이죠? 거래량 봉에서.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인 게 거래량이 이제 활발했던 그 시장 때보다 요 세제 개편한 이후에 급감. 그런데 이제 여기 고가를 돌파하려던 모습 보였던 8월 12일이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될 수 있는데 거래량이 늘어났던 것은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매수와 매도 그 체결량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좀 더 활발하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요건데 증시 자체는 지수 자체는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보합 상태로 답답. 그러니까 이 지수를 코스닥 지수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뭐 물론 코스피 지수를 얘기해드리는 거고, 코스닥 지수 물론 이제 보합 상태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순환매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정책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증거는 맞는데 이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로 다가오고 있죠. 미 증시 역시 이걸 토대로 이제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내의 이 정책적 불확실성보다 정책이 아니고 정책적 불확실성보다 대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금리 인상, 금리 인하, 큰일 날 소리를. 금리 인하라는 이런 대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급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기술기업, 바이오, 뭐 이런 중소규모의 기업들인데 가장 큰 모멘텀이에요. 이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을 거고요. 실제 지수는 뭐 이렇게 보합 상태지만 오늘 우리도 활발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남북 경협, JST나 K컨텐츠, 스튜디오 미르, 2차 전지에서 사마알미늄, 바이오는 D&D 파마텍, 그리고 한테까지 수익 실현하면서 다양한 섹터에서 수익을 창출했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이렇게 지금 시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승을 보이는 종목을 뭐 끌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선점했다면 우리의 하나오션이나 펩트론처럼 선점했다면 끌고 가는 거 괜찮은데 여러분 끌고 가면 뭐예요? 어차피 끌고 가는 그 과정에서 수익 실현을 할 거 아닙니까? 절반이든 아니면 3분의 1이든 아니 20%든 수익 실현을 했으면 줄어들잖아요. 그럼 얘가 수익으로 점차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점점 기회비용의 상실, 다른 종목을 안 하면 얘로 수익 실현해서 이 자금이 남았잖아. 이 자금은 안 쓰고 가만히 둘 거예요? 조정받을 때 쓰려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 조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가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보합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후속 종목이 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한 자금을 빼내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자. 요겁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세 상승 보이는 종목 뭐 선점했으니까 보유하는 것도 당연히 좋죠. 이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건데 말씀드린 상승 과정에서의 수익 실현이고요. 그럼 후속 종목이 필요하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순환매에서 이제 주도 섹터별 대장주를 조정받을 때마다 선점을 좀 해보자고요. 그럼 효율적인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제 수익 확보를 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다소 이제 시장 환경이 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에 대한 대비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대비 전략을 도와드릴 거고요. 종목별로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방산 수출 2분기 호실적으로 해서 조선주는 늘 뭐랄까 사실 STX 엔진을 조선주로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STX 엔진을 조선주로 봐야 되는지는 저도 참 물음표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방산 역할, 방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조선주는 참 이렇게 그 대장주를 항상 교체해 가면서 대장주들이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얼마 전까지 HJ중공업이었죠. 또 HJ중공업, 그리고 한화엔진, 뭐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릅니다. HD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덜 올랐어요. 이렇게 지금 대장주들이 바꿔가고 있는 이 조선주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STX 엔진 같은 경우에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방산에 대한 느낌이 더 커요.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했고, 자 2분기 호실적 전망입니다. 자 K9 자주포를 베트남에 수출하는 계획이 최종 성사가 됐다. 엄청난 뭐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K9 자주포. 요걸로 인해서 지금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 실적이 STX 엔진의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 바닥권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승할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저도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매수를 하기엔 다른 종목들도 많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너무 다양해. 그래서 어느 한 종목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을 챙겨봤는데요. 요렇게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X 엔진도 이제는 뭐 오늘 급등을 했지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관심주로서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인데,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북한과 한국 사이에 미국이 좀 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JST나가 오른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매매 리딩을 한 그런 내역인데, 아주 훌륭하게 지금 대응했어요. 이 상승권에서 고가권이지만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JST나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계신데, 사실 이 경협주는 여러분들 계속 관심이에요. 좋은 사람들 만약에 밀리면서 한 2,000원, 2,500원 이하권 하회하면은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아난티 계속 얘기 드렸지만 좀 무겁다고 얘기를 드렸죠.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코데즈 컴바인이나 인디F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이제 변동성이 심하더라고요. JST네가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시세도 강하고 변동성도 세긴 세지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종목이라서 JST나로 왔는데, 귀금속 업체입니다. 모델이 무려 IUC예요. 네. 이 JST나 계속해서 지금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저는 단계라고 보고, 눌리면 사야 됩니다. 왜냐면 한미 정상회담도 시간이 남았고, 더 나아가서 3자 정상회담으로 가려면 갈 길 멀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는 것은 그만큼 가는 도중에 매매할 구간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남북 경협주를 우리가 안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사실 이 경협주에 대해서 지금 별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이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그런 부분이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K 컨텐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장 막판에 뭐 쭉 쏟아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로 끝난 미스터 블루고, 제가 이거 일전에 매매하던 요 흔적들 나와 있죠. 여기에 전 다 이렇게 차트에 기록해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매를 했는데, 미스터 블루가 상당히 좀 시세 탄력이 가다가 말고 하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바로 이런 전략을 취해봤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좋은 탄력이 나오더라고요. 성격은 달라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는 웹툰 컨텐츠고,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애니 컨텐츠, 특히 넷플릭스와 디즈니와도 이제 OTT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오늘 이 K 컨텐츠 웹툰 관련주가 상승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네이버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와, 82%? 81%가 상승했어요. 나스닥에서. 엄청난 거죠. 네. 이게 디즈니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웹툰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 디즈니와의 글로벌 컨텐츠 파트너십을 체결했잖아요.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아야 될까? 사실 와이랩이 네이버 컨텐츠에 가장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17%나 상승해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좀 많이 음봉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그래서 뭘 중요시하게 봤냐면 스튜디오 미러를 본 이유가 디즈니와 이미 애니 컨텐츠 애니메이션이에요. 웹툰이 아니고 애니메이션 컨텐츠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요. 디즈니와 먼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했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르가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계속해서 최근에 했던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미르를 들어가 보았던 거고요. 멋지게 수익을 봤죠. 근데 제 생각엔 여기서 안 끝날 것 같아요. 추가 상승 나옵니다. 디즈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임팩트가 될 수 있을 거다. 아이고 깜짝이야. 굉장한 임팩트가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 계속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하죠. 탑코미디어도 있어요. 좀 뜬금포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탑코미디어도 훌륭하게 상승을 하면서 요 웹툰 관련주에서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다 관심권에 두셔야 돼요. 너무 많죠. 근데 이 너무 많은 것들 제가 잘 정리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오늘 뭐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한택이 상승을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한택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딱히 잡히지는 않아요. 뉴스가 딱히 잡히지 않는데 한 가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린 에너지 시장.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LNG를 채굴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탄소 포집 시장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택이 이 포집한 탄소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에너지 사업에서의 모든 기초 플랜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에너지 탱크를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기름을 넣든 수소나 가스를 이제 저장하든 이 저장 탱크를 만드는데 사실 이 저장 탱크 만드는 기술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택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왜냐? 지금 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환경, 친환경과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에서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많이 소외 받았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종목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다니. 탄소 포집 관련주들. 뭐 에코바이오라든지. 에코바이오 근데 그래 에코바이오. 근데 별로 그렇고요. 그린, 케미칼 이런 종목들입니다. 생각이 안 나는군요. 에코바이오 정도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 탄소 포집 관련주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캠트로스. 물론 주가가 그렇게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알래스카 LNG로 움직인 거는 한택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이들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 잘 체크하시면서 이것 역시 관련주로서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언급을 해 드릴 거고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D&D 파마텍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사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마운자로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경구용 지금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마운자로랑 전혀 상관이 없죠. 마운자로랑 상관이 있는 건 누굴까요? 펩트론이에요. 근데 펩트론도 사실상 상관은 없는 게 지금 아직 본계약을 체결 안 해서 마운자로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오히려 블루엠텍이 더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18일 날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소멸성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블루엠텍이 어떤 모습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세 대장주기 때문에 이 블루엠텍의 방향성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의 방향성도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 잘 체크해 보시면서 D&D 파마텍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이런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한번 또 살펴보시는 것 좋은 찬스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에 시장 환경이 좀 바뀌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은 다양해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 형성되어 있는 테마, 주도 섹터들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도 훌륭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도 역시 훌륭한 수익 올리시길 바라면서 제 영상이 그 수익 올리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방송국 녹화를 가는 날이라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있는데 입은 김에 깔끔한 모습으로 영상을 남기고도 싶었는데 시간이 중간에 딱 맞게 비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연휴 때도 비가 올런지 모르겠는데 와, 비가 정말 엄청나게 오네요. 모두 비 피해 주의하시고 요 광복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쉬시고 월요일 날 또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